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2023 수단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수단은 두 군벌이 국가의 지배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내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확히는 무장단체가 사실상 대통령인 정권을 잡고 있는 수단군의 수장에게 일으킨 쿠데타이죠. 4월 15일에 일어난 쿠데타로 4월 20일 기준 민간인 330명이 사망하고 3,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19일에 확인했을 때가 200명대였는데 하루에 몇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민간인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은 두 군사의 대립에서 민간인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수단은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4,600만의 인구를 가진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죠. 수단은 이번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부터 정치 상황이 막장인 국가였습니다. 2019년까지도 오마르 알 바시르가 3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었죠. 2023 수단 쿠데타의 배경은 2019년 알 바시르가 쿠데타로 자리를 내주면서 시작됩니다. 수단 내의 분쟁은 민족적, 종교적, 자원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쿠데타는 정치적인 이유이죠. 독재자인 오마르 알 바시르는 수단의 피로 통치했습니다. 숙청과 폭력, 전쟁, 범죄까지 가리지 않고 몹쓸 짓들을 했죠. 이런 짓들을 하면서도 30년 동안 집권했지만 결국 2019년 수단의 도시들에서 생활비 상승과 사회수준 경제 악화로 인해 못살겠다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경제 개혁을 하라는 시위였는데 이게 번져서 시민 불복종 시위로 이어지며 알바시르 대통령 퇴진 시위까지 이어지죠. 알바시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를 해산해버립니다. 이때까지 이런 시기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죠. 대규모 시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알바시르는 무력으로 진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군인들도 들고 일어섭니다. 쿠데타였죠. 결국 알바시르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군부는 TMC 과도군사위원회를 창설하죠. 이 TMC 의장 자리에 앉은 게 지금 일어난 2023 수단 쿠데타의 정부군 수장 압델파타흐 알부르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했던 건 군부가 아니었죠. 문민정부를 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수단에 다시 군부 독재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압박을 했죠. 시위대는 군부가 권력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시위대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까지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군부도 말로는 권력을 넘겨주겠다며 뒤로는 시위대에게 총을 발사했죠. 이때 군부의 몇몇 군인과 쿠데타에 참여했던 준군벌 조직 RSF 신속 지원군이 시위를 하던 민간인의 총과 최루탄을 이용해 100명 넘게 죽여버립니다. 100명이라는 수는 최소 수치입니다. 당시 수단은 인터넷도 차단되어 있고 언론도 통제당하고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때 사람들이 죽였던 RSF 신속 지원군의 수장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다갈로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군부에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독재자를 몰아내려고 시작한 시위였는데 해결하겠다는 군부가 오히려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으니까요. 수단의 야권과 시민들은 다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다시 확장되어 대규모 시위가 되었고 군부는 또 총을 쐈죠. 그래도 2019년 8월 야권과 군부는 권력을 나눠 갖자는 합의를 가지게 됩니다. 정부에는 군부가 아닌 함독 총리가 취임했죠. 함독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죽인 신속지원군 RSF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최소한 해체라도 해야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쿠데타의 힘을 실어주었다는 명목으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높은 위치가 아닌 군부 쪽의 수장 압델파타흐 알부르안의 대리인으로 RFS의 장군 다갈로가 임명되었죠. 그래도 수단의 길고 긴 독재와 암흑의 시간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정부와 군부가 반반 나누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었죠. 군부는 민간 정치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거 실질적인 힘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저것들 민간 정치인들의 말에 따라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실제로 권력은 군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친군사적 시위가 하르툼에서 열립니다. 친군사적 시위, 그러니까 군사가 정권을 잡자 이거였죠. 시위대는 알부르안 장군이 국가를 장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알부르안이 뒤에서 사주한 것이다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말은 많았지만 이때는 그래도 민간 정부의 힘이 살아있던 시기였죠. 민간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자들도 거리로 나와 함께 시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겠죠. 친군부 시위대는 무력으로 친민간 시위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함독 총리는 마음이 급해졌죠.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봐도 군부가 나라를 먹을 것 같았거든요. 함독은 민주화 로드맵을 만들고 군부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알부르안에게 무력 진압을 했다며 사임하라고 하죠. 알부르안은 당연히 난 몰랐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2021년 10월 25일 새벽 군부수장 압델파타흐 알부르안은 쿠데타를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명분은 확실했죠. 시위대, 그러니까 국민이 군부가 정권을 잡기
잡기 원한다였습니다. 쿠데타 당시 RSF는 하루퉁거리에 주둔함의 사람들을 통제했고 정부군의 수장 부르안은 정부 고위 인사들을 체포했죠. 동시에 수단 전역의 인터넷을 끊어버립니다. 군부는 정부를 해체해버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압델 부르안은 내전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내 명분이죠, 명분. 부르안의 진짜 속은 모르겠지만 일단 쿠데타에 찬성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함독 총리를 연금했지만 다시 복권시켰고 2023년 정권을 다시 민간 정부에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말을 지킨 사람은 찾기 힘들지만 일단 말은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했죠. 어쨌든 알 부르안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RSF의 장군 다갈로는 사실상의 2인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시위되는 군부들의 총에 맞아서 죽었죠. 이렇게 수단은 군부 독재 체제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군부 독재는 아니었죠. 바로 RSF의 존재였습니다. 정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해준 조력자이자 유일하게 정부군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이죠. 역사적으로 한 소속에 두 가지 파벌이 생기면 어떤 이유에서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군부 독재가 완성되고 나서 알 부르안과 다갈로는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동시에 다갈로는 친러시아적 성향이었고 알 부르안은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했죠.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알 부르안 장군이 선포한 군대 통합이었습니다. 부르안도 두 파벌이 존재하면 불안하다고 생각했는지 2년 내로 RSF를 정규군으로 통합하겠다는 말을 하죠. 기업으로 치자면 인수합병하겠다는 말인데 다갈로는 자기 군대를 넘겨주기 싫었습니다. 결국 빡친 다갈로는 2021년 쿠데타를 후회한다는 말과 함께 10만 명의 병력을 수단에 배치해버리죠. 명분은 군부에 맞서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죠. 근데 쿠데타 당시 시민들을 죽였던 게 RSF이다 보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하면 군부 아니면 RSF 둘 중 한쪽에게 죽기 때문에 시위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RSF는 왜 군사를 수단 전역에 배치한 것일까요? 이건 일종의 시위이자 건드려 봐라 이겁니다. 실제로 알 부르안은 이건 쿠데타 모의이다, 당장 군사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다갈로는 이건 쿠데타가 아니다, 우리 군사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당연히 이 상황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마침내 둘은 충돌하고 맙니다. 쿠데타인 동시에 내전이 발발한 것이죠. RSF는 전국의 수단 정부군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기지를 먼저 공격한 것은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였죠. 이 무기라는 게 물론 총도 있지만 전투기까지 훔쳐갑니다. 양측은 가릴 것 없이 서로를 죽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까지 사망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역이 도시이다 보니 정부군이 RSF가 숨어있을 만한 민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RSF도 마찬가지였죠. 식량도 필요했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외국에서도 비난이 거세지자 4월 18일 둘은 휴전을 선언합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지만 말만 휴전이고 전투는 계속되었죠. 전 세계는 수단에 있는 자국민에게 피난 명령을 내렸고 입국 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현재 수단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세상은 너무 혼란한 것 같네요. 질병, 가난, 전쟁, 언제쯤 세상은 평화로워질까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한국에 태어난 게 천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단은 어느 쪽이 권력을 잡아도 결국 군부 독재가 될 것 같네요. 수단에도 봄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수단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